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우리 시장 참 무섭도록 빠졌습니다. 공매도 재개라는 변수 속에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예상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대 지수가요 모두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내줬고요. 외국인은 어제 하루 거래소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4월 시장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증권사 센터장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 증권가에서는요, 3월 예상 밴드보다 4월장을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수 하단 2,400선, 2,450선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LS증권이 그래도 가장 보수적인 뷰를 제시했습니다. 2,450에서 2,70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2,500에서 2,700, NI투자증권도 2,450에서 2,75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고 있는 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장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여전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미증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4월 2일이 채 오기도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에도 없던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고요. 여러 국가의 면제를 시사했지만 또 스탠스를 바꾸면서 모든 국가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악재 당연히 관세가 되겠죠. 관세 전쟁, 동시에 관세 협상 가능성도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악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될 텐데요.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악재로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고요. 호재 살펴보시면 최근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호재 포인트로 좀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 기대해볼 만한 호재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월장의 가장 큰 호재를 중국 양해로 꼽았었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4월장의 호재로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고요.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비중 확대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 움직임이 강화가 되면서 또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속에 유동성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리딩 투자증권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도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증권사 센터장들이 꼽은 가장 큰 악재는 역시나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관세 타격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또한 대규모 관세 불가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 물가라든지 교역 그리고 경기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증시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우리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공매도 재개는 또 다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시장의 투심이 악화됐다는 점 어제장을 통해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역시나 지금 공통적으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 살펴보시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개막으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분기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업종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라 D램 재고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내수 보양 정책이 기대되고
기대되는 가운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개선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많이 꼽혔습니다. 여전히 관세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주 관련주는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올해 상반기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 부양 수혜주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평가 속에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내수주, 그러니까 국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리딩투자증권 그리고 LS증권 센터장이 건설주를 뽑은 점도 특징적입니다. 세 가지 섹터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쉽지 않았던 3월장이 지나가고 여전히 트럼프 관세 불안 그리고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4월 시장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2분기로 들어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1분기 테슬라가 36%, 엔비디아가 19% 하락했고 M7을 중심으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3월장 들어서 많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4월 시장 변수들 무엇이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4월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3월 달에 그 제시한 지수 밴드가 2,480에서 2,640이었는데 네. 지금 상단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단은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아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단은 2,440 정도로 봐서 3월 대비 그렇게 뭐 썩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매도 재개가 되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외국인의 매도가 그동안 가파랐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국매도 첫날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변동성이 지금 뭐 잦아들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제 일본이나 대만 증시는 4%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의 이제 교역 규모가 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뭐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 아직도 뭐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안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제 환율도 좀 중요할 텐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가 연초에 한 110 정도까지 네. 올라갔다가 104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이 강경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또 조금 여기서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네. 더해지면서 사실은 원화가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원화 약세라는 이런 요인도 저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봐야지 저희가 뭐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뭐 좋은 부분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은 조금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을 했는데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상 4월 2일이 지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잘 모를 때는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네. 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를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관세가 정해지고 뭐 시장의 불안감은 컸지만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제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발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표 내용에 좀 더 명확하게 관세에 대해서 좀 확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분명히 좀 그 기대감들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어떤 그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뭐 글쎄요 이제 더 빠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과거와 같은 V자 반등보다는 좀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뚜껑을 열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또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가 1, 2월에 그래도 상승할 때 반도체 섹터들도 좀 좋은 모습을 그래도 보였는데요. 미국 기술주들 지금 조정이 길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섹터 좀 부담이 느껴지고 있고 반도체 sek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은 작년에가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2024년도는 거의 역대급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역대급으로 메모리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2%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PBR이 뭐 0.8배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길게 전망하기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 보면 2분기에 지금 메모리 출하량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현물 가격에 이어서 뭐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YMTC 같은 경우가 D램과 낸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2분기 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많은 그 다른 센터장 분들도 반도체 이익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많이 가질만하다 이렇게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네, 앞서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대부분의 센터장님께서 그래도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로 반도체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도 6만 전자를 회복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시장 하락과 함께 또다시 6만 원 아래로 밀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상반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진한 상황이죠. 사실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분기가 좀 가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이 좀 상승의 무게를 두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장 상황이 뭐 가격이 좀 올라가는 정도 이거에 밀려서 그냥 같이 올라가는 정도냐 이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은 그 좀 강한 모습, 경쟁력이 높아진 모습을 좀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는 가겠지만 글쎄요, 뭐 완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저희는 조금 불안감을 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잘 지켜봐야겠고요. D램 가격 회복까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반면에 AI 또 과잉 투자 우려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고 AI 산업의 성장 지금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성장을 하겠죠. 할 텐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네.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반도체를 빼고는 전 세계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이제 안 좋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좀 당연히 속도 조절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뭐 성장은 계속 될 거라고 보지만 당분간은 그 네거티브 뉴스 플로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미국 반도체 주식들은 상반기보다는 네. 하반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2분기 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 반도체가 상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미증시가 굉장히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바뀐 상황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의 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증시가 조정에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라보는 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 미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빅테크의 하락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라는 큰 변수가 좀 네. 생긴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2월달, 3월달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저희가 한 수백 개 업체를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멘트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 지금 향후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 관련주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뭐 예를 들면 이제 컨센서스로 잡히는 미국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저는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를 봤을 때 이게 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냐. 특히 2022년부터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10,000에서 시작해서 20,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라면 사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2배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국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어닝의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최근 한 2, 3년 동안 보여줬던 강한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뭐 강한 랠리를 또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지금 높이고 있다고 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선다면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들 좀 주목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거를 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낙폭이 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 뭐 테슬라도 거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AI 쪽 어차피 성장성이 저희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섹터 중심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는 글로벌 이제 금리가 주요 변수였다면 올해는 당연히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 어떤 변수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다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은 특히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과연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인지. 또 지금 미국의 경기 기대감들이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 데이터들 저희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뭐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원유나 에너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네.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먼저 이제 관세 시행 앞두고 우리 시장은 그간의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 2분기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흔한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네.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뭐 한쪽으로 너무 세게 베팅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그때그때 이슈에 좀 대응하는 그런 단기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그래도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월장이 시작이 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 살짝 짚어주셨는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뭐 아까 저희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네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미국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그 미디어 엔터라든지 또는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이 그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나 엔터, 조선, 방산과 같은 섹터들을 1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